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 연휴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멸경이 신문은 설에도 고향 못 가는 혼설족 넘치는 현실, 혼설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자서 설을 보내는 족속이다, 그런 말이죠. 취업이나 시험 준비 때문에 고시원 등에 홀로 남은 20대 30대 젊은이부터 자식이나 주변 지인의 손길에서 멀어져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제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실업 독신, 빈곤화 등으로 혼설 쪽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설이나 추석은 농경사회의 공동체 문화이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지금 그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명절은 반대로 그런 지역 공동체 문화라기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축소되었죠. 또 기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상 지내는 날로 이렇게 또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적의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는 이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한, 자본의 소비 구조와 결합한 그 봉건적 지배 질서를 온전시키는 그런 또 왜곡된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타파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명절 되면 다시 그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러나 그곳에서는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거나 향유하는 것이 아닌 아주 가족 단위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명절로 변질해 버린 것이죠. 본래 이 설이나 추석 명절의 의미와는 다른 형태의 그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설 쪽이 존재하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공동체 문화, 농경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차원의 그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 또 새로운 문화를 발굴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서울역에 나가서 설 명절을 잘 세고라고 이 표를 얻을 목적으로, 지지율을 얻을 목적으로 그런 설과 추석 명절에 선전전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진보 정당을 추진하는, 진보 정당 지향하는, 진보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세력들도 여전히 그런 기존의 어떤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공동체 문화와 상관없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절을 보낼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자기의 지역의 혼설 쪽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함께 명절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운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미술관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한 미술 찬양 인물 평가 낙제도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민중미술 계열 인사다라면서 역시 색깔론을 또 들이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미술을 정치적 이유로 찬양한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술 그 자체로서 평가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관장 선임 절차가 규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인사는 잘못된 것이고 제거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미술 계열 인사라는 이유로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박근혜 정권 시기에 논란이 됐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의 재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북아 외교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중국의 주권 위협엔 너그럽고 일본은 주적 취급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군용기가 작년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140여 차례 무단 진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일 간 레이더 위협 비행 갈등은 더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 식별구역이 꼭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항공식별구역 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이것은 사실은 공격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공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라도 그게 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함정에 대해서 직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 중국 경우에는 이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온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함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 비행, 일종의 공격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둘 다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노후자금을 정권 수단 만든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에 나서기로 결정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주권 행사, 대기업 길들이기 악용돼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은 국민연금의 한진 경영 참여가 불놀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직 장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노후 자금을 불려준다는 기본 원칙.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 경영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가 의결권 행사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소액주주가 아니고 소액주주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근데 대주주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서 14개 기업이 소위 말하면 국민연금이 10%가 넘는 대주주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 재벌총수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벌총수의 전행 5%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니면 1%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재벌총수의 전행을 그 주식의 1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재벌을 길들인 것이 아니고 재벌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길들여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종전 운뗀 미국 한미연합체제 보장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방식, 어떤 수준에서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주한미군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대치하는 동북아 군사적 균형의 초점에 맞춰서 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꿀 것인지 뭐 지금도 뭐 두 가지 성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성격이죠. 또 하나의 변수는 한국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 또 주둔군 지휘협정의 소파 그리고 전시작전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한미 연합체제 문제는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뒤바뀐 안희정 판결 법 판례 정비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항소심 재판부 무죄 뒤엎고 법정 구속했다. 낡은 형법을 고쳐서 오락가락 판결을 줄여야 한다. 1심, 2심이 완전 다르게 판결된 것인데 이건 형법이 낡아서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판사의 법률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어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성폭행과 관련된 판결의 핵심은 그동안 1심, 2심이 달라진 이유도 그렇습니다만 이 성인지적 관점이나 피해자 중심주의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판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비정규직 위에 양보 선언한 사무금융노조 노노 상생 첫걸음 대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 임금 교섭 경쟁
경제 성장률 2.7%와 물가 상승률 1.7%를 더해서 4.4% 이상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만약 회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물가 상승률분인 1.7% 이상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네요. 그런데 참 동아일보가 교묘하죠. 사무금융노조는 민요총 산하 조직입니다. 가맹 조직이죠. 그런데 이 사무금융노조라고 말하고 민요총 소속이란 말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설에서 민요총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지부나 지회 수준의 사건도 민노총으로 바로 상업단체로 이걸 대치시켜서 민요총도 아니고 민노총 운운하며 총공세를 폈는데, 이 사무금융노조는 그냥 사무금융노조 상업단체가 어딘지를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네요. 여하튼 뭐 그것도 좀 교묘하긴 합니다만, 이 사무금융노조의 양보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하우 상박으로 분배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임금 교섭을 사업장 내에서 해오지만, 평균 인상률이 발표되는 것이지 직급 직종별로는 인상률이 당연하게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낮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인상률을 높이고, 또 임금이 높거나 직급이 높을수록 인상률을 낮추는, 뭐 그렇게 인상률이 낮아도 임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상액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우 상박을 하더라도 인상률을 하우 상박으로 하더라도 인상액은 임금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성장의 분배는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분배돼야 하고, 뭐 사무금융노조가 이런 원칙을 정한 것은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과연 사측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할 것인가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조건부 인상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조계의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연수원 로스쿨 기수 다투다 투표까지 한 법조계 낡은 문화. 그래서 연수원 출신 로스쿨 기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표까지 해서 몇 기를 할 것이냐 이렇게 따졌다는데요. 이 기수설이라는 낡고 기득권적 틀이다, 뭐 당연한 지적입니다. 봉건적 지배 질서가 타파되지 않은 탓이죠. 우리 사회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 질서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지배, 통제의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법농단이나 사법거래라든가 사법 어떤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사법계에 발을 들여놓는 이런 초기에 있는 집단들도 역시 이렇게 기수서열이라고 하는 낡은 기득권을 놓고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면 이 사법의 적폐, 이 사법부의 혁신, 이것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에 연례 행사된 구제역 소동,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육 방법과 사육 환경 개선 등 가축 면역력 제고 방안도 지지부진해서 겨울철 사육 제한과 살처분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사육 방법과 사육 환경 개선, 이것이 왜 어려운가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 자본주의 공장식 축산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겠죠. 한국전력 관련 한국경신문은 글로벌 상장 기업의 정책발 거액 적자 누가 책임질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폭염 때 내놨던 대규모 전기요금 감면 비용을 전액 한국전력에 떠넘겨서 이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지난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적자를 발생시킬 경우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T, 한미 FTA에 들어있는 조항이죠.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이제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탈원전을 자꾸 얘기하는데 신고리 이 사후기 운영 허가가 이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2월 1일 날 말이죠. 원안위에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아마 8, 9월 정도, 지금은 이제 2월 8일 날 해결료가 이제 장렬이 될 것이고 8, 9월 정도 이제 그 시험 운행을 거쳐서 상업적인 가동은 8, 9월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뭐는 폐쇄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마치 원전이 25기에서 23기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추세로 놓고 탈원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신고리 4호기가 가동 허가가 남으로써 24기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탈원전과 한전 적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국가 공기업을 이윤을 위해 작동하도록 운영하거나 시장에 내맡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자체도 이 공기업의 운영을 일반 민간기업처럼 국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거나 이렇게 이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운영할 경우에 이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공기업답게 운영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미국의 긴축 중단 반길 일만은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2015년부터 지속해온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미국의 긴축 중단은 단기적 호재이지만 글로벌 경기가 계속 나빠진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금리 인상 중단으로 한국은행의 그동안의 금리 인상 부담은 사실 덜게 된 것이죠. 물론 금리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또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요. 달러 그대 이제는 미국의 긴축이 아니라 달러 양적 확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것이 미국이 달러를 양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현재 침체된 글로벌 경기를 회복시킬 가능성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가 극복될 전망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긴축 중단은 우리에게 단기적 호재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계속 나빠진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 사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에 악화되는 글로벌 경기가 계속 악화되어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단지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 경제 GDP가 한 70% 정도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구조, 또 재벌 중심 구조, 이런 어떤 기존의 경제 성장 전략, 대의존적, 무역 의존적, 수출 의존적 이런 경제의 구조를 혁신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없이 미국의 금리 변화에만 대응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어떤 그 경제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습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가업성계 국가 경영력 차원에서 생각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높은 세부담과 까다로운 제도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묘하게 가업성계라고 지금 말했거든요. 부의 세습이죠. 재벌이나 부의 세습을 가업성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가업성계를 하려면 완전히 가족 경영이나 개인 오너, 개인 기업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가업성계란 이 재벌들의 재벌은 이 수많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유화, 예를 들면 환경 파괴와 같은 말이죠. 또 대규모 이
토건을 통해서 이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걸 건설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폐해, 파괴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재벌들의 어떤 생산, 기업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SOC 투자이긴 하지만 그건 국민의 이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폐해를 딛고 그걸 이용해서 이윤을 얻은 이 기업들은 이윤은 사유하지만 그런 피해들은 사유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 당연히 세습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세금을 통해서 사회로 환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입승계라는 이름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부의 불법적인 정려나 승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도 착취와 수탈이지만 그것이 승계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내거나 하는 것은 세금 포탈이라고 하는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아가서 이런 그 재벌 집단들은 헌법 11조 2항에 우리나라 헌법은 이 특수 집단이죠. 특수 집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집단들은 사회 해악을 끼치는 갑질을 하고 경영에 있어서 회계 조작 등 불법을 일삼고 부의 이 어떤 세금 포탈을 통한 불법적 정려나 세습을 자행하는 이런 특수 집단들은 당연히 해체시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일 토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